자, 저희가 이제 자동 DI에 대해서 챕터 2장에 왔고요. 챕터 2장 와 계시고요. 그래서 자동 DI에 대해서 소스를 짤 건데 54페이지에 있는 소스부터 짤 거예요. 그 모든 거 다 닫을게요. 일단 클로즈 다 닫고요. 그 맨 처음에 보셔야 될 거는 뭘 보셔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 맨 처음에 보실 때는 폼.xml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안 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EX00 맨 밑에 폼.xml을 더블 클릭하세요. 맨 아래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소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스프링 다시 테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artifact id에서 그 artifact id를 보시고 컨트롤 F 누르세요. 스프링 다시 테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테스트 엔터 치세요. 쳤더니 find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추가해야 된다. 없죠? 예, 컨트롤 F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없어요. 없으니까 추가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외에 롬복 라이브러리가 있나? 이 롬복도 없을 것 같은데. 컨트롤 F. 그래서 롬복 이렇게 해서 엔터. 예,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로그 포제 있나? 로그 포제. 로그 4J 포제. 로그 포제 있네요. 이렇게. 지금 로그 포제 요 밑에 있죠? 로그 포제. 요 위로 갖다 놓겠습니다. 요 위로요. 오픈해 있으니까. 여기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스프링에 대한 객체 테스팅 하는 거예요. 객체 테스팅 관련, 테스팅하는 테스트 관련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그, 로그4j는 로고를 찍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시소 대신에 사용하는 거예요. 시소. 아시겠죠? 시소 대신에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 로그4j에 해당되는 것도 저희가 이제 그 롬복 라이브러리 있는 걸 사용할 거라서 잘 보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것을, 테스트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저희가 이제 여기다 갖다 넣겠다.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여기 살짝만 돌리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한 개 보이세요? 디펜던시로 되어 있는 거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복사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지금 저희가 테스팅 관련 라이브러리,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러서 이제 스프링 대시고, 스프링 웹의 무시 대신에 위에 그룹 아이디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테스트, 스프링 다시 테스트라고 치는 거죠. 테스트 맞았고요. 스프링 다시 테스트입니다. 잘못 쓰시면 안 돼요. 저장하는 순간 다운로드 되면서 잘못 쓰면 폴더가 다른 게 생기면서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 이제 여기 다운로드 되어 있는 거 보이, 프로그레스가 막 지나가면서 다운로드 되면서 얘를 다운로드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제 테스팅 할 때 사용되는 게 이제 스프링 다시 테스트를 쓰는구나. 그래서 이제 쓰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그 디펜던시라는 태그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요 정보는 이제 maven.org에 가면 있습니다. 저희가 사이트에서 그 maven, 여기 말고 이제 그 maven.org, maven repertory.org 사이트도 있고, 이제 여기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디자인 바뀌고, 저희가 스프링 다시 테스트 엔터 치시면 여기 이제 스프링 다시 테스트에 해당되는 게 쭉 나오세요. 지금 7.xx 나오겠네요. 그 버전별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여기 이 스프링 테스트에 해당 org 앞에 있는 게 org artifact id입니다. 그 여기 보시면 스프링 테스트에 해당되는 게 org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여기 있네. 메뉴일 거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해당되는 거고요. 뷰 올 해가지고 모두 보자 이런 게 있어요. 뷰 올 클릭하시면 버전별로 쫙 나와요. 이렇게 버전별로 쫙 나와가지고요. 됐죠? 그 중에 버전에 해당되는 게 지금 5.0. 저희가 5점대인데 6점대도 있고, 6점대 되게 많네요. 5페이지. 예. 그 5.0 한참 뒤에 가야 됐네요. 더 뒤로. 예, 더 뒤로. 네, 뒤에 많이 가셔야 돼요. 예, 지금 8페이지. 5.0.7 0.7 릴리즈 여기 있네요. 릴리즈 요거예요.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브라우저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요게 이제 라이브러리가 릴리즈에서 여기 라이브러리가 전부 다 등록이 돼서 이걸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말고요. 이제 저희가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눌렀습니다. 꺽쇠 표시 누르시면 디펜던시가 나와요.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요쪽에 메이븐에 해당되는 거 나오고, 메이븐 폼.xml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 이제 나오는 디펜던시에 나오는 것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테스트에서.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시고, 얘는 그 폼.xml만 뭐 카피해가지고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 요런 것들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아파치 메이븐 돼 있는데 그래들이라고 있잖아요. 그래들을 쓸 때는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하지? 그래들을 클릭하시면 요거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들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임플리먼테이션 그룹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고, 네임이 이거고, 그 다음 버전 얼마다 이렇게 쓰시면, 선언해서 쓰시면 키 앤 땡땡 밸류 이런 식으로 선언해서 쓰시면, 이제 얘네들이 거기에 대한 설정을 이제 하는 거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빌더 종류별로 이렇게 쭉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되시면 되고, 저희는 메이븐, 아파치 메이븐에서 디펜던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찾아 들어가도 되고, 복사 붙여넣기 그냥 하는 거 대신에 실제로 키보드로 치셔도 됩니다. 치셔도 전혀 이상 없이 그 정보를 가져다가 이제 쓰는 거라서 전혀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되시겠죠? 네. 보여드렸고, 그 테스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롬법 라이브러리 저희가 쓸 건데, 그 롬법 로그4j는 1.2.17이에요. 그 버전이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쓰시고 롬법 라이브러리 등록하겠습니다. 롬법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은 테스트할 때, 테스팅에 로고를 찍을 때도 롬법을 써요. 디펜던시를 쓸 건데, 여기 디펜던시 태그를 쓰셔도 되고, 위에 있는 거, 펍은 위에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똑같으시니까 여기 있는 거 지우고, 디펜던시를 위에 있는 거를 복사한 게 있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테스트를 복사를 디펜던시를 하시고, 이름만 다릅니다. 이름만. 그 그룹 아이디가 이름만 틀리기 때문에 그룹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 여기가 그 org.project 롬법이네요. org 쓰시고요. 프로젝트 롬복이고요.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가 롬복입니다. 롬복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전이 있습니다. 버전에 해당되는 것은 뭐 1.18.0 그 다운로드 받았을 때 버전이랑 좀 틀리게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우리가 인스톨 해가지고 거기서 그거 받습니다. 그래서 폴더 안에 들어가 있던 롬법 버전, 이 롬법 버전이, 여기 롬법 좀 자료 버전이 자신은 1.18.1인가 3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버전이랑 그 1.18.까지만 맞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되었나요? 이렇게 해서 쓰시고, 여기 이제 프로젝트 롬법 잘 썼나 보시고요. org.프로젝트 롬법, 그 다음에 그 아티팩트 아이디가 롬법입니다. 버전 1.18.0이고요.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 다운로드를 막 하시고 끝났어요. 예, 빌드 해주시고 되셨죠? 되셨나요?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이제 로그4j가 있는데, 로그4j 드디어 로그4j 왔습니다. 로그4j는 로그4j, 이 로그4j 뭐 이렇게 안 하고 로그4j라고 읽어요. 아시겠죠? 로그4j라고 읽고, 이거 로그4j이고, 그룹 아이디 로그4j, 그 다음 아티팩트 아이디 로그4j, 버전 보세요. 버전을 보시면 그 1.2.17로 되어 있습니다. 17로 되어 있으시고요. 제가 익스클루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얘 적용할 때 빼주세요라는 거 했는데, 저희는 이걸 안 쓸 거라서 이제 이런 거는 다 지워서 지우겠습니다. 익스클루션 지우고, 됐죠? 예,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런타임도 없어요. 런타임에 해당되는 것도 스코업이라고 되는데, 실행할 때만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서 로그4j이고요. 로그4j의 1.2.17 쓸데없는 거, 교재에서 없는 거는 지웠는데, 근데 얘는 교재가 그 필요한데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 꼭 필요한데 지워지면 오류 메시지 나거나 이러면 다시 그 끼워 넣어가지고, 지금처럼 스컵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다시 끼워 넣기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그 이쪽에 이 변경되는 그 폼.xml에 여기까지는 이제 새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그 버전이 달라지고 이제 여기 요거 로그포즈에 해당되는 것은 변경해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로그포즈 라이브러리는 1.2.15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에 같이 로그포즈 17 버전을 추가하고 삭제하거나 주석 처리합니다 돼 있으니까 삭제 안 하고 그냥 고쳤습니다. 아시겠죠? 그 15 버전이 이게 다른 걸 쓰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그 제대로 동작을 안 해서 로고가 안 찍히거나 내가 원하는 로고가 아니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버전업 시켜야 됩니다. 시켜서 1.2.17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JUnit이라는 게 있다. JUnit. 여기 이제 컨트롤 F 누르세요. 눌러보시면 그 JUnit 엔터 쳐서 찾아보시면 여기 테스트 할 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테스팅하는 도구, 이게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라고, 테스트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합니다. 라이브러리를 뭘 쓰냐 하시면 JUnit을 사용한다. 아시겠죠? JUnit을 써가지고 테스팅할 때 쓰고 있습니다. 버전 1.4.12네요. 12, 7이 아니고 12버전. JUnit이 1.4.12 돼 있고요. 스코프는 테스트. 이게 테스팅할 때 쓰는 거니까 지금 테스팅할 때만 사용을 한다. 얘네들은 이렇게 스코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 이게 지금 맨 처음에 1.4.12 전에 버전이 있잖아요. 걔도 원래 라이브러리가 다운받아져 있고요. 7도 다운받아져 있습니다. 얘를 12로 고치워서 저장하는 순간 12도 다운받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버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다운받고 걔네들 이제 버전을 두 개를 지금 이제 7보다는 12가 그 더 높은 버전입니다. 보통 이게 12가 더 높은 버전입니까? 7이 높은 버전입니까? 이렇게 보면 물어보면 이게 더 높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게 아니고 얘는 7이고요. 그 다음에 점 다음에 얘는 12예요. 아시겠죠? 12 이게 아니고 4.12 이게 아니고 4.12예요. 12. 그 뒤에 나온 버전이다. 아시겠죠? 숫자로 보면 4.7이 더 크죠? 숫자로 보면 4.7이 더 커요. 되시겠죠?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얘는 10이고요. 12. 그 걔는 7이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버전을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야, 더 큰 걸 집어넣네. 이런 얘기예요. 클래스는 어디다 만드느냐? 이제 처음 만드는 거니까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5페이지 소스를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 예제 클래스 생성되어 있는데, org 제락의 샘플이라는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org.제락.샘플이라는 패키지. 안에다가, 이제 소스 보면 나오죠? 소스 보면 나오는데, 얘가 자바인데, 자바가 두 군데가 있어요. 메인의 자바가 있고요. src 메인의 자바가 있고, 테스트의 자바가 있습니다. 지금 만드시는 거는, 이제, 객체가 메인의 자바입니다. 메인의 자바. 지금 여기다가 만들어서, 테스트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기 때문에, 테스팅하는 프로그램은 여기서 짜고요. 쉐프하고 레스토랑에 해당되는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객체는 여기서 짜요. 실행하는 객체는 여기 메인에서 짜고, 이제 테스팅하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은 테스트에 짜요. 그래서 위치를 잘 보고 짜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막 바깥에서 짜가지고 실행이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src 메인에 자바, 여기다가 짭니다.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뉴 하세요. 이제 여기다 뭘 만드냐면 클래스를 만듭니다. 55페이지 보니까 클래스라고 되어 있죠? 클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클래스 셰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셰프, 클래스 네임은 셰프고요. 클래스 네임은 셰프입니다. 얘가 요리사죠. 요리사. 이 요리를 만들 때 레스토랑은 요리사를 고용을 해서 이게 요리할 때 얘를 의존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의존성 주입이니까 셰프를 이 레스토랑에다가 이렇게 얘가 필요하니까 저장을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죠? 해놔야 된다. 패키지. org.제락 쓰시고요. 점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패키지가 나오죠. 근데 샘플이에요. 샘플입니다. org 제락의 샘플. 되셨나요? 되시겠죠? 샘플. 교재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 그렇게 쳤어요. 아시죠? 나온 대로. 됐으면 이제 피니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딸랑 이제 이렇게 클래스가 한 개 생깁니다. 되셨습니까? 네. 생겼고요. 임포트는 지나가고요. 임포트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자동 임포트 시킬 거예요.
임포트는 지나갔어요. 소스에서. 아시겠죠? 55페이지 아래쪽 소스입니다. 소스. 근데 이제 어노테이션을 쓰셔야 돼요. 클래스 위에 골뱅이 컴포넌트 썼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COM 들으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그러면 컴포넌트 찾으세요. 컴포넌트가 어디 있는 거냐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스테레오 타입의 프레임워크의 스테레오 타입의 컴포넌트입니다. 찾으셨어요? 컴포넌트가 한 개밖에 없네요. 똑같은 이름이. 됐죠? 찾으셨어요? 네,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임포트가 자동으로 되죠. 이렇게 자동으로 임포트 된다. 쭉 쓴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지 말고 몇 개 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고 적당한 거 찾으세요. 됐죠? 예, 얘 왜 했을까요? 자동 생성. 얘가 실행하려면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 자동 생성 때문에 만든 거예요. 자동 생성. 이제 또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골뱅이 컨트롤러. URL과 연결이 있다. 처리하는 골뱅이 서비스. 처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 골뱅이 그 다음에 레파이토리. DB 처리하는데 레퍼지토리. 저장하는 저장소. DB나 네트워크에 저장하는 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도 저장하면 골뱅이 컴포넌트. 이때 컴포넌트가 나왔어요. 컴포넌트. 됐죠? 애매하면 컴포넌트.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레스트 컨트롤러. 골뱅이 레스트 컨트롤러. 그 다음에 뭐뭐뭐 어드바이스. 골뱅이 뭐뭐뭐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 됐죠? 어드바이스. 얘는 예외 처리. 됐죠? 이렇게 쓰면 자동 생성이 되는데 아무렇게나 자동 생성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동 생성할 수 있다. 컴포넌트 스캔입니다. 컴포넌트 스캔. 얘는 이제 그 어디에 설정이 돼 있어야 되냐면 루트 다시 context.xml. 얘는 이제 URL과 상관이 없는 거 또는 이제 그 서블릿 다시 컨텍스트 다시 context.xml. 얘는 URL과 상관이 있는 거 객체를 생성할 때. 되시겠죠? 예, 여기에 컴포넌트 스캔이라는 걸로 저희가 컴포넌트 스캔이 웹-1P 스프링 안에 여기 있는 건데요. 그 컴포넌트 스캔이 이제 앞에 뭐라 붙어있냐면 컨텍스트 땡땡 컴포넌트 스캔이에요. 아시겠죠? 베이스 패키지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거 이렇게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되셨나요? 네, 걔 때문에 자동 생성된다고요. 골뱅이 컨트롤러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자동 생성된 만드셨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골뱅이 쓰세요. 골뱅이 쓰시고 여기다가 데이터. 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세요. 롬법의 데이터입니다. 롬법의 데이터. 이 롬법 라이브러리의 어노테이션은 왜 만들었을까요? 이제 얘는 그 세터 게터, 그 다음에 투스트링 메소드. 예, 투스트링 메소드. 생성자. 이런 거를 자동 생성하게 된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요. 만들어준다. 셰프를 썼는데 셰프를 이렇게 해보시잖아요. 그리고 열어보시면 제가 안 만든 게 막 나와요. 이게 보시면 생성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 생성자. 제가 안 만들었어요. 근데 요 골뱅이 데이터 붙이는 순간 이런 게 나옵니다. 프라이빗 변수 한 개 쓰세요. 얘가 이름 나와야 돼요. 프라이빗 변수. 프라이빗 쓰시고요. 스트링으로 name이라고 쓰세요. name. 예, 어서오세요. name이라고 쓰고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 여기 이제 name이라고 한 개 나오면서 여기 프라이빗 변수니까 빨간색으로 지금 name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변수. name이라는 변수가 나왔다. 됐나요? 근데 만들지도 않은 getter와 setter가 만들어져 있어요. getter, setter. 그리고 투스트링에서도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투스트링에서도 만들어서 얘네들 데이터를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되시겠습니까? 되시겠죠? 예. 자, 자동 생성되면 여기 클래스 위에, 맨 클래스 위에 여기 S가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데이터는 무슨 라이브러리에 해당이 되냐면 롬법 라이브러리에 해당이 됩니다. 얘 왜 쓰냐면 getter, setter, 투스트링에서도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프라이빗 변수만 선언하면 setter, getter, 투스트링 메소드가 만들어진다. 여기
그 빨간색 여기 박스가 그 프라이빗 변수란 뜻이에요. 이거 열어보시면 클래스를 다시 확장시켜 열어보시면 생성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getter 돼 있고 setter 돼 있습니다. 그다음 뜻이면서도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전에는 수동으로 자 만들었으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소스 누르세요. 소스 누르시고 제너레이트 게트 스타터스 누르세요.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프라이빗 변수만 만들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변경도 지가 알아서 다 추가 제거 이거 지가 알아서 다 해준다. 이름도 자기가 알아서 바꿔준다. 그래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델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JSP 쪽과 그 다음에 자바 쪽이랑 VO 쪽이랑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랑 다 맞춰야 자동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니까 이름을 잘 맞춰줘야 합니다.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재에서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셰프를 이용해서 셰프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집어넣자 프로그램 안 짜요. 안 짜는데 제가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그 레스토랑에서는 셰프한테 요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셰프를 의존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레스토랑 안에 셰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셰프 변수를 저장하고 변수를 선언하고 저장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걔를 사용할 수 있죠. 아시겠죠? 생성해서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의존성 주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ORG 제락에 레스토랑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뉴 하세요.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ORG 제락의 샘플에다가 만들어야 돼요. 패키지 샘플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레스토랑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레스토랑트 이렇게 써가지고 레스토랑이라고 쓰시고요. 됐죠? 작성했으면 피니시 누르세요. 피니시 누르면 클래스 강에 생깁니다. 얘 자동 생성되게 만들어야 돼요. 골뱅이 클래스 바로 위에다가 골뱅이 인풋 전부 다 무시하시고요. 골뱅이 인풋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하세요. 컴포넌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컴포넌트 메뉴에 있네요. 컴포넌트 스트레이트 컴포넌트. 그래서 인풋가 돼야 된다. 인풋가 되었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골뱅이 어노테이션으로 돼 있고 인터페이스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뭐를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언돼 있어요. 골뱅이 어노테이션인데 여기 지금 인풋가 돼 있어야 돼요. 패키지 밑에 인풋 돼 있는 요거가 있어야 됩니다. 인터페이스처럼 돼 있어야 되고 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왜 선언했다고요? 자동 생성. 얘 자동 생성하게 만들었다. 자동 생성. 또 한 번 이제 그 복습합니다. 골뱅이 컨트롤러, URL과 연결해 있는 컨트롤러. 그 다음에 실행할 때 관련 있는 서비스. 골뱅이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처리할 때 골뱅이 레퍼지터리. 그 다음에 골뱅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도 아니면 이제 구성품 컴포넌트. 그 다음에 컴포넌트 컴포넌트 그 다음에 그 데이터 URL이랑 상관이 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만 보내는 REST 컨트롤러 있고 그 예외 처리 골뱅이 어드바이스 예외 처리라는 어드바이스 이런 게 있다. 공짜로 안 된다. 설정하셔야 된다. 설정. 항상 개발자는 공짜로 돼요. 이게 아니고요.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정은 어디다 하느냐? 그거는 이제 루트 컨텍스트 XML. 그 URL과 상관이 없는 루트 다시 컨텍스트.xml. 그 다음에 URL과 상관이 있는 서블릿 다시 컨텍스트.xml. 뭐로 하느냐? 컴포넌트 스캐너. 여기다가 봐야지. 루트 서블 컨텍스트. 여기 있죠?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 해가지고 패키지 넣으면 패키지 아래쪽으로 다 자동 생성해준다. 패키지 아래쪽.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패키지 ORG 제락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컨트롤러 지운 거예요. 지우면 요 밑으로 되어 있는 모든 클래스 중에서 이게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으면 자동 생성해 준다. 됐죠? 자동 생성되게 컴포넌트 붙여놨고 그 다음에 골뱅이 데이터 써놨네요. 골뱅이 데이터 이렇게 써놨고 골뱅이 세터 자동으로 만든다. 데이터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세요.
그러면 세터게터 투스트림에서도 그 다음에 생성자 이런 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롬법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자동으로 세터게터 메소드, 그 다음에 게터 메소드, 그 다음에 투스트링 메소드, 투스트링, 그 다음에 생성자 이런 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생성자 이런 걸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저희가 프라이빗 변수만 선언해 놓으시면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중에 프라이빗 변수 한 개 선언해 있습니다. 프라이빗 변수. 프라이빗 선언해 주시고요. 셰프를 여기다가 한 명 고용해야 돼요. 셰프를 여기다가 한 명 고용해서 쓰시고요. 셰프고 그 변수 이름을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레스토랑 근데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소문자 셰프가 있어서 소문자 셰프로 그냥 썼어요. 저장 됐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얘가 세터게터가 있어가지고 그 경고가 나진 않아요. 세터게터 썼는데 근데 얘가 세터게터를 만드는데 요 객체를 생성해서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그걸 자동 DA라고 얘기하는데요. 의존성, 셰프한테 요리를 시키는구나. 그게 의존성이에요. 요리할 때는 셰프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걸 의존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의존성 주입이라고 쓰시면 그 셰프를 한 명 데려와서 거기다 앉혀놓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앉혀놓는 거를 주입 갖다 넣는다. 아시겠죠? 변수를 한번 선언하고 셰프 자리를 마련해 놓고 거기다 셰프를 채용을 해서 갖다가 앉혀놓는 거를 의존성 주입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리할 때 누구한테 시켜요? 요 셰프한테 시킨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요거를 자동으로 해준다. 자동. 의존성 주입을 하고요. 첫 번째는 1번은 타입이 같은 거를 씁니다. 타입. 그 아이디를 원래는 아이디를 선언해서 XML에서 저희가 XML로 생성을 하면서 아이디를 맞출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래서 원래는 아이디로 맞춘다가 원래 1번이에요. 맞춘다. 2번은 타입이 같은 타입의 객체. 이 셰프가 요거 한 개만 있을 때요. 셰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셰프가 지금 여기 보시면 클래스로 그 대문자 셰프잖아요. 셰프인데 얘를 생성을 해요. 생성한 다음에 소문자 셰프로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얘가 자동으로 주입해 주세요라고 하면 얘를 찾아서 자동으로 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골뱅이 쓴 게 뭐라고 썼냐면 골뱅이 여기다가 세터라고 썼는데 세터를 이용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세요. 그럼 세터라고 나오고요. 롬법의 세터일 거예요. 롬법의 세터 맞죠? 세터이고 여기다가 가로를 갖고 쓰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on 메소드가 나옵니다. on 메소드. 언더바를 꼭 붙이세요. 언더바. 얘는 버전업 되면서 얘가 롬법 라이브러리 버전업 되면서 언더바를 꼭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언더바를 붙였을 때 오류가 안 나면 이제 롬법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등록이 된 거고요. 오류가 나면 제대로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골뱅이 오토와이어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세요. 그럼 오류가 안 나고 정상적으로 돌아갔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정상으로 됐어요. 이게 자동 DI예요. 근데 뭘 한 거냐? 세터는 롬법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세터 메소드, 롬법 라이브러리 세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롬법입니다. 저희가 롬법 라이브러리의 세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세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주입한다. 넣는다 이거죠. 주입한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근데 쓸 때 이거 세터를 쓰긴 하는데 여기 오토와이드라고 돼 있네요. 오토와이드. 이렇게 선언해서 사용하는데 오토와이드니까 정작 자동 주입은 오토와이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했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오토와이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오토와이어드를 쓴 거예요. 오토와이어드. 자동으로 연결해준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예요. 자동 주입은 뭘 쓴 거냐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제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오토와이어드 어노테이션을 쓴 거예요. 오토와이어드 이렇게 오토와이어드 어노테이션 사용. 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롬법의 설정은 롬법의 라이브러리 세터를 이용해서 써라 이렇게 했는데 세터를 객체를 생성자가 아니라 세터를 이용해서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얘가 자동으로 세터가 생기잖아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세터가 자동으로 생겨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세터가 생기니까 얘를 가져다가 이거 집어넣을 수 있어요. 다룰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1번 자동으로 생성된 거는 저장할 때 이런 얘기예요. 자동 생성을 이렇게 했으면 저장할 때가 문제인데 저장할 때 이거예요. 저장. 얘를 저장해야 되거든요. 생성한 다음에 버리면 안 되니까 저장할 때에 이겁니다. 할 때에 이름을 클래스 그 타입의 앞자리, 맨 앞자리를 소문자로 해서 저장해 놓는다. 저장해 놓는다. 됐죠? 타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매칭이 되면, 그래서 타입이 매칭이 되면 그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타입이 매칭이 되면 이제 타입에 해당되는 거 앞에 앞자리를 소문자로 만들어서 꺼내는 거죠. 꺼내서 넣어준다. 이게예요. 그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 자동 생성해서 버리면 뭐해? 못 쓰니까 자동 생성해서 얘를 저장을 해놔요. 맨 앞자리를 소문자로 해서. 타입의 문자, 그 셰프니까 얘를 C자를 소문자로 해서 저장을 해놓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저장을 해놨다가 제가 세터이에서 주세요 하면은 이제 여기 요거 세터이에서 이제 셰프, 요 소문자로 된 셰프, 요 타입이랑 같죠? 셰프 타입이랑 같습니다.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타입이랑 같으면 이제 넣어주세요 하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된다. 오토와이드. 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 되는지 테스팅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테스팅. 아시겠죠? 자동으로 되는지 테스팅 해보자. 테스팅하는 것은 요 실행해 보시면 돼요. 레스토랑 생성하고 셰프를 찍어 보시면 얘가 널이 나오면 자동으로 주입이 안 된 거고요. 널이 안 나오고 주소 정보가 나오면 자동으로 주입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